유하 타로 공부한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곤잘씨의 그룹 스터디, 스터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카드는요, 요렇게 7번 카드, 더 체리엇 전차 카드입니다. 여러모로 해석이 많이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약간은 주목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체리엇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외에 따로 숨겨진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는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복습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 알아가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아이고 반가운 얼굴이구나, 그래 처음 뵙겠소 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은요, 다른 카드에서는 체리엇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카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웨이트의 체리엇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색과 흰색의 스핑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양쪽에 있는 탑 또한 모양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뭔가 양분화된 그 고위 여사제의 기둥과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로 이제 보실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웨이트 덱에서의 체리엇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덱에서도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체리엇 카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주류로 사용하는 카드 중 하나인 해피타로의 체리엇은요, 지금 요 까만색의 스핑크스는 표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흰둥이와 마찬가지로 웃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핑크스에게 되게 좀 많이 확대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리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웨이트에서의 그런 그 체리엇 카드에 비해서는 요 양옆에 있는 성의 건축 양식이 완벽히 유럽풍과 이슬람풍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 하늘 위에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진 않지만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기는 기본적인 웨이트의 체리엇에 비해서는 약간은 조금 무겁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카드로 전 주류로 리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텔라 덱의 체리엇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기둥이 없이 굉장히 뭔가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분화되어 가는 느낌이 강한 카드예요. 데칼코마니 찍은 것 같은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데칼코마니로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말들이 양쪽에 다른 면을 보고 있는데 말의 다리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보통은 스핑크스가 앉아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모로 길을 쭉 펴다 못해 이제 쉬고 있다, 혹은 고집이 있게 이어나가다 잠깐 쉬는 거다, 아니면 그냥 고집 있게 계속 나가는 중이다, 여러가지 리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의 다리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랄까 랜덤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카드를 리딩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모로 좀 리딩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그런 카드로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양 옆에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중점 이런 거라기보단 그저 방향성을 이야기해주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포머터스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체리엇 카드라고는 하지만 전차가 그려져 있지 않은, 혹은 사람이 없는 동물로만 표현한 카드가 이렇게 말이나 그 생명체 둘을 교차시키는 경우는 조금 찾기가 힘든데, 이 카드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무래도 크로스, 교차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리딩이 되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정체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궤와 조금 다른 조언이 요구된다, 요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상식선을 파괴하는 현대시대에 있어서의 체리엇은 보통 이렇게 자동차 내지는 전차, 지하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종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좀비 타로의 이제 체리엇이기 때문에 예, 시체 운구차고 이렇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좀비가 널브러져 있는, 위에 무기도 달려 있죠. 예, 요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브레이크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스펙타클해 보이죠. 아무래도 앉아있는 스핑크스보다는 예, 총을 발사한 채로 브레이크 잡고 드리프트 돌고 있는 자동차가 훨씬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요렇게 다른 덱에서는 어떻게 체리엇이 표현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카드의 대략적인 의미 및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거를 미리 알아두셨으면 한다 싶은 그 유의사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체리엇 카드를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딱 뽑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감이라고 리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리딩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크게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타로 리딩이라는 것은 적정선에 한해서는 저는 그 타로 리더의 직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체리엇 카드가 이제 처음에 카드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의 고집과 확고한 의지이지 업무의 행동력, 업무의 속도와는 조금 관계가 멀어진 카드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의 의견이란 점입니다.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스핑크스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지를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다른 덱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날라댕기는 카드도 있고 움직이는 카드도 있고 아예 옆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전차가 훅 가는, 예, 진짜 적을 향해서 이야 이러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리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류로 사용하게 될 정통 웨이트 덱에서는 스핑크스는 가만히 멈추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키워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요. 왜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정복의 표상으로 삼으며 왜 체리엇이란 카드를 샀을 때 묵묵히 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 이름입니다. 더 체리엇, 전차죠. 네. 전차라는 이름 자체만 봤을 때 이 카드는 굉장히 많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체리엇 카드 이름이 체리엇 전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주장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은 어렵지만 후진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불장군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리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실제로도 웨이트 덱에서의 체리엇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음 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게 여기는 스핑크스입니다. 예. 까망이와 하양이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육체와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성과 감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밸런스를 가지고 끄는 전차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하나 선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돌진한다 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여기는 탑 두 개가 또 다르죠. 예. 하나는 벽돌탑이고 하나는 뭐 콘크리트를 묻힌 듯한 진흙탑이랄까?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 이 두 가지 탑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남자, 여자, 뭐 이성, 감성 뭐 요렇게 리딩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한 곳이든지 나는 꾸준히 나아갔으며 내가 이미 지나온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후회는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쟁이라는 성향이 강한 상황에 그리고 여기 끝없는 잠재력과
회전성 그리고 계속된 변화를 상징하는 팽이가 있어요. 물론 뭐 인셉션을 보시다가 타로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팽이라는 거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도구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영화상의 이야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배제를 하는 편이고요. 팽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타로에서 보여주는 순환을 의미하고요. 또한 계속 돌아가다 결국에 제자리로 오게 되는 그런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 리딩을 하고요. 양 옆에 또 바퀴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카드에 숨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요 스핑크스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얘들은 굉장히 바스트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헬창들의 벌크업을 한 것 같은 헬겔러들의 벌크업이 아니라 굉장히 보면은 여유하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황제 어릴 때를 대변한다, 2인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수염이 나 있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양옆에 달이 있죠. 네. 요 달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달 또한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관도 별의 관이고 여기 월계관도 쓰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관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타로 카드 내에서 여성밖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인 키워드에 남성으로 보이나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카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 정체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트랜스젠더 아니면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외형은 남성이고 확실히 나왔을 때 성별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리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리딩이 될 여지가 적었는데 주변 카드들이 좀 당혹스럽고, 하지만 이 카드가 꺼내졌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즘은 좀 굉장히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리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리딩은 함부로 입 밖으로 내면은 안 되겠죠. 네. 뭐 상황을 봐서 이렇구나 라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리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키워드를 찬찬히 다 이제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인 리딩의 맥락 자체가 고집쟁이, 확고한, 그리고 베테랑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왔고 물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빨랐다 멈췄기 때문에 휴식기, 번아웃, 슬럼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 체리엇 카드가 떴는데 주변 상황에 행맨을 포함한 다소 좋지 않은 카드가 나오고, 뭐 타워 카드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슬럼프, 번아웃 이쪽으로 리딩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이제 무난한 리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잠재력과 가호 그리고 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방패 안에 있는 팽이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이 바퀴를 보면은 확실히 강을 지나온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힘든 곳은 지나갔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런 희망적인 의미로도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의 날개가 보이잖아요. 천사의 가호, 신의 가호를 두르고 있는 애 상징이고요. 이미 승리했던 경험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고 숙달된 면을 가득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운이 굉장히 뛰어난 가호를 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만간 성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이자 잠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라던가 뭐 기본적인 카드의 리딩 경향 알아봤고요. 이 카드가 이제 그 리딩 경향에 따라서 스프레드상 이제 리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광대 카드라던가 매지션 카드 혹은 이제 나이트 카드들과 함께 등장을 하거나 혹은 속도감을 상징하는 카드들과 함께 등장을 한다면은 추진력을 얻어 빠르게 전진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도. 하지만 그렇게 속도를 의미하는 카드들을 보조해줄 뿐이지 본인이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면은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황제 카드라던가 예, 그런 지도자 혹은 궁정 카드들 중에서도 이제 킹 이런 카드들과 함께 나오면은 확고한 방향성과 고집은 있으나 행동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카드로 리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드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 카드가 하나라도 나와준다면 이제 예, 범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겠죠. 뭐 혹은 이제 부정적인 성향으로 리딩이 되었을 때는 예, 고집이 센 번아웃 이쪽으로 리딩이 된다고 아까 참에 말씀을 드렸고요. 연애적인 면으로 리딩을 했을 때 남성의 카드가 이 카드가 나오고 주변에 자신감이 있는 카드가 쭉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대시를 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상대방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잣대만을 계속 강요하는 그런 사람으로 리딩이 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왜 이 남자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라는 카드에서 나왔는데 이 카드 외에도 이성적인 뭐 좀 이면적인 그런 카드가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스트렝스 카드와 함께 뭐 더 스타 카드라던가 혹은 템퍼런스가 함께 카드가 출몰을 하게 되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식으로도 리딩이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리딩이 되지만 몇 가지 카드의 조합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7번 카드 더 체리엇 전차 카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덜한 부분은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체리엇의 역위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체리엇의 역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